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총 4권의 전자책을 읽었는데요. 종이책을 위한 북레스트를 판매하고 있는 전데 읽을 책을 올려두기만 해도 독서 욕구가 올라가는 사유사 원목 북레스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장마철에 읽기 좋은 서늘한 소설들만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가벼운 공포소설부터 반전 넘치는 스릴러, 그리고 묵직한 문학까지 두루두루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내 유튜브 알고리즘 좀 이상해. 공포 영화나 피 튀기는 스릴러는 못 보면서 이상하게 공포소설은 가끔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공포 영화 보면 주인공이 굳이 그 문을 열고야 말죠. 독자인 저는 굳이 페이지를 넘기고 맙니다. 호기심으로 읽는 발전했고 망할 것이다. 이 중 3편을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내 유튜브 알고리즘 좀 이상해. 무서운 영상만 유튜브에서 골라보던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이야기, 메일을 공개합니다. 공포소설 작가가 독자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꼭 한글 타자로 쳐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Aftermath. 무한소수 파이 어디까지 외우시나요? 저는 3.14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수학자가 이 파이의 특정 숫자 배열을 보면 우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장난이고요. 이 3편 다 읽어도 30분도 안 되거든요. 인간에게 스트레스 받으신 분, 인간 그까짓 내가 버텨보지 뭐.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전혀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싹할 뿐. 다음 작품은 사일런트 페이션트. 제가 저번에 구글에 세상에서 제일 슬픈 책 검색해서 셔기 베인을 만났었죠. 이번에는 반전 최고인 최고의 스릴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짧게 시작 장면만 소개하자면 33살의 화가 엘리샤 베런슨, 남편 머리에 5번 총살을 남기고 자살 시도하다가 잡히다.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 수감소에서 생활 중인 엘리샤. 그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건 이후에 쭉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의 상담을 맡게 된 테드, 엘리샤는 어떤 과거의 매듭들로 인해 괴물이 되었을까? 궁금해하며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인 중 그녀의 그림 에이전트인 장 펠릭스를 만나고 그녀의 자상화를 보게 됩니다. 작품명은 알케스티스. 장 펠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에 대한 그림이죠. 엘리샤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 책 읽어보셨나요? 에우리피데스가 썼죠. 알케스티스는 그리스 비극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 아드메토스는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신 아폴로의 협상 덕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그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아드메토스가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는 부모에게 애원을 받으나 거절하죠. 이때 아내 알케스티스가 자신이 죽겠다 하고 저승으로 떠납니다. 이후 헤라클라스가 저승에서 알케스티스를 구하여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내랑 다시 만난 아드메토스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절망한 아드메토스는 헤라클라스에게 묻습니다. 왜 아내가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 비극은 끝나는데요. 테드는 책을 덮고 이렇게 질문하죠. 엘리샤는 왜 말하지 않는 걸까? 테드는 이후 엘리샤와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얻고 그녀의 일기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판도라의 박스를 열게 되며 이야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심장박동 주의하시고, 저도 읽는 내내 이렇게 끝나겠네 예측했지만 너무 즐겁게 읽어서 제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빌려왔게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전집을 빌려왔습니다. 이건 읽어볼게요 브이로그로 담아볼게요. 다음 작품은 아멜리 노통부의 오후대시. 노통부에 취하면 약도 없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25의 살인자의 건강법으로 데뷔하여 프랑스 문학의 이단아라고 불리며 신랄한 블랙 코미디, 고딕풍의 범죄 소설을 쓰는 노통부. 대학생 때 즐겁게 읽었던 책으로는 살인자의 건강법, 제비일기, 겨울여행, 황산, 머큐리, 푸른 수염 등이 있습니다. 오후의 내시도 그때쯤 쓰인 초기작인데 읽고서는 노통부가 이렇게 깊고 철학적이었나? 읽는 내가 달라졌네. 내가 나이가 들었네. 오후 4시의 주인공은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한 노부부입니다. 숲속의 작은 집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다.
우리끼리 살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다행히 이웃집이 있고 심지어 의사라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할 곳도 있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이사 후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 4시 똑똑똑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커피 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예, 아니요 단답으로만 답합니다. 그러고선 6시에 돌아갑니다. 특이한 사람이네. 진이 다 빠졌죠. 그런데 다음날 4시 똑똑똑 또 찾아왔습니다. 나는 지성인이다. 예의를 갖춰 이웃을 대할 것이다. 그렇게 또 6시에 돌아가고 다음날 4시에 또 똑똑똑 그런 날들이 이어지자 이번에 문을 열지 말자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문이 다 떨어져라 똑똑똑. 그렇게 방문이 이어지자 부부는 방문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도 불안에 떨고 괴로워합니다. 재밌는 건 이 고문자의 관점이 나오질 않아요. 궁금해. 이 이웃은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읽다가 부부보다 더 경노해서 커피에 독을 타 소파를 다 치워버려. 시련의 끝은 보이지 않는데 이웃과 이 부부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스토리는 흥미진진한데 가볍게만 읽히진 않더라고요. 살면서 만난 저를 갉아먹었던 빌런들이 생각나서였겠죠.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역으로 내 마음이 파괴되죠. 제가 내린 결론은 빌런은 피하거나 맞다이가 답이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돌려 말하거나 오히려 모호하게 행동하면 지옥이 더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 빌런의 관점이 없었다 했죠.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나의 시선과 나의 해석으로 펼쳐진다. 즉, 내가 빌런일 수도 있겠죠? 타임킬링 스릴러 좋아하는데 문학 한번 읽어봐 하시는 분께 노통부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권장 순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작품부터. 노통부가 또 다작하는 작가라서 저도 안 읽어본 작품들 마저 읽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찐문학. 이승우 작가님의 욕조가 노인방입니다. 여러분, 사랑 참 좋고 싫고 지루하고 어렵기도 하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정말 많이 없지만 사랑은 심지어 상대의 의견도 중요하고 제어 불가하며 나를 구원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회피형 성향을 만나면 나에게 문제가 있나? 애착형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메말라갑니다. 불안형 성향을 만나면 나의 세상이 자꾸 비좁아지고 책임감으로 숨이 막히기도 하죠. 또 상대가 아니라 어떤 과거나 현재 상황으로 인해 내가 그런 애착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사랑에 안착하기까지의 모든 지난 과거 연애는 나를 알아가는 지난한 과정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불킥 과거를 조금 옅게 만들고 싶은 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 소개 문장. 함량미달의 열정을 지닌 한 남자와 매일 밤 욕조에 잠겨 위안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 소설은 이 남녀가 헤어진 시점에서 시작하여 사랑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개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은 세상을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세계는 두 사람만 존재하는 아주 좁은 이제 막 태어난 세상이다. 사랑이 시들해지면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점점 더 잘 보이고 그리고 결국 한때 유일한 인류였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다. 기웃거리기가 가능해진 것은 기웃거릴 대상이 다시 생겨났다는 증거다. 만물이 그런 것처럼 사랑 역시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그냥 사랑은 우연이고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왜 이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할까요? 작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여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리는 때때로 의식하고 때때로 의식하지 못한 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다. 각자 사랑의 역사에 따라 이 책이 다르게 읽힐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는가? 사랑은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소멸하지만 그걸 붙잡고 유지하는 데는 노력과 이성이 필요하다. 왜 저희가 우정을 다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사랑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원하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시간이 쌓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만의 사랑관념을 잘 세운 사람들을 멋지게 바라봅니다. 의기투합해서 오래 만나는 것도 멋진 일이고 불타오르는 연애를 짧게 즐기는 것도 멋진 일이고 사랑을 안 하기로 결심한 것도 멋진 일이고요. 아까 언급한 애착 유형도 내가 그런데
상대가 그런데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답을 스스로 아는 사람, 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멋있다. 문제는 나의 사랑관념, 애착 유형을 몰라서 굳이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알아내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안정적인 사랑을 하는 비결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이승우 작가님 하면 사랑 3부작이 유명한데 욕조가 너인 방을 먼저 읽는 게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랑이 채워지기는커녕 너무 서늘해져서 이 3부작을 시작할 힘을 우선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매력 포인트, 민음사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 박혜진 평론가님의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이 작품으로 읽히는 마법, 평론가님의 책도 장바구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또 작가님의 작품을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만든 눈물, 참는 눈물 소설집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여는 문장,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네,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서늘한 책 읽으며 여름 잘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